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88% 올라서 2644로 마감을 했습니다.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코스피입니다. 외국인이 오늘 거의 4천억 가까이 매수를 하면서 저번에 폭락 이후로 그래도 가장 많이 샀습니다.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. 결국에는 외국인이 뭐 계속 좀 고민을 하다가 미국 시장도 꾸준히 올라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매수 쪽으로 좀 더 기울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폭락 직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. 뭐 한 2770대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진 거기 때문에 워낙 뭐 거의 3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렇게 빠졌었거든요. 그러면서 요 정도 지금 뭐 한 절반 2770대부터 보면 한 절반 이상 이렇게 돌린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뭐 크게 올랐습니다. 다우가 1% 올랐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는 2.4%나 올랐습니다. 어제 이제 미국 좀 지표가 나왔는데 PPI가 나왔습니다.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month to month라고 해서 월간 전월 대비인데 컨센서스가 0.2%였는데 0.1%가 나왔어요. 그래서 뭐 가장 베스트하게 나왔습니다. 이게 또 너무 낮게 나오면 침체 우려가 있고요. 또 높게 나오면 이제 인플레 우려가 있는데 거의 컨센서스보다 살짝 낮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정말 뭐 절묘하게 살짝 낮게 나왔습니다. 이게 0.1 정도 나오니까 뭐 물가는 잡히고 있고 그렇다고 아주 뭐 낮은 수치는 또 아니니까 어, 그렇게 뭐 침체가 뭐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수치는 또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호재로 받아들인 것 같고요. 그래서 나스닥이 2% 넘게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나스닥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뭐 당연히 AI 반도체 주식이 아주 불을 뿜었고요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%가 넘게 오르면서 116불까지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. 엔비디아 사상 최고가가 140불이니까요.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. 엔비디아가 140불에서 거의 90불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꽤 이렇게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.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5%가 넘게 올랐고요.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3% 이렇게 올랐습니다.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5% 이렇게 올랐고요. 다른 빅테크 주식들도 다 올랐습니다. 메타 같은 경우가 2.4% 이렇게 올랐고요. 애플 같은 경우도 1.7% 오르면서 220불 위로 이렇게 다시 올라왔습니다. 저번에 이제 폭락 때 보면 이제 워런 버핏이 애플 뭐 절반 팔았다 이러면서 애플도 상당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금세 또 이렇게 다 회복을 했습니다. 확실히 애플 같은 주식은 뭐 워런 버핏이 좀 팔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네. 아무래도 뭐 애플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 또 그만큼 또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뭐 단단합니다. 물론 애플도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꺾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그렇게 뭐 꺾이는 그런 회사는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 빅테크 중에서도 역시 이렇게 든든한 맏형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어제 뭐 미국 주식이 이렇게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다 반등이 나왔는데요. 일본 같은 경우는 0.5% 정도 올랐고요.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거의 그래도 1%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코스피가 근데 좀 뭐 미국, 일본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와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요. 워낙 좀 의심이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올라올 때도 이렇게 좀 늦게 그리고 아주 천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좀 한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. 뭐 좀 못 올라온 만큼 계속해서 미국 시장, 일본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뒤늦게라도 더 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오늘 우리 증시 보시면
일단 반도체 주식들 올랐습니다. 삼성전자 1.4% 올랐고요. SK하이닉스 2.6% 올랐습니다. 네, 그리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4.6% 이렇게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들 뭐 그래도 다 강세를 보였고요. 물론 미국의 이제 AI 반도체 주식들 오른 거에 비해서는 많이 아쉽긴 합니다. 뭐 엔비디아가 6%, 브로드컴이 5%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1%, 2%대는 좀 아쉽긴 하죠. 근데 뭐 우리 시장, 우리 반도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회사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워낙 뭐 주주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좀 탄력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주주환원 관련해서 또 약간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삼성화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사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. 일단은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7,7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 7,800억대 나왔으니까 거의 뭐 컨센서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뭐 살짝 조금 실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건데 왜냐하면 이제 컨센서스가 좀 보수적으로 그래도 잡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주 살짝 오버한 정도기 때문에 뭐 잘 나온 실적이라고까지는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. 그런데 주가가 6%가 넘게 빠진 이유는 사실 주주환원 문제입니다.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주주환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좀 투자자들을 충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지금 좀 삼성그룹 자체가 지금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. 지금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 거버넌스와 주주환원이 가장 지금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가장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그래도 금융주 쪽이죠. 특히 이제 은행 쪽 지주 회사들, 네. 그리고 요새 보면 이제 KTNG 이런 데도 좀 괜찮았는데 삼성화재도 좀 파격적인 그런 정책을 좀 내놓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고요. 이거는 삼성화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.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는 실적이 그래도 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사주 소각이 전혀 없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들은 이제 자사주 소각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단단하게 이렇게 꾸준히 올라올 수가 있는데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좋지 않나,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지금 금융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삼성 그리고 SK 이런 국내 일반 대기업들이 전혀 참여를 하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좀 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심합니다.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배당도 좀 워낙 적고요. 그리고 뭐 자사주 소각 같은 거 역시 하이닉스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회사 자체는 더 낫다고 볼 수 있거든요. 근데 마이크론보다 시가총액이 떨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죠.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익이 이렇게 꽤 많이 나게 되면 자사주 소각이나 좀 배당 같은 거를 잘 하게 되면 주가가 여기서 사실 두세 배 더 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뭐 삼성화재가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.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6%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상당히 대형주 중에서는 많이 빠진 그런 주식이었습니다. 네, 그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보시면 2차전지 쪽은 조금 오늘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에너지솔루션 2% 올랐고요. 포스코홀딩스도 2%대, 삼성 SDI, LG화학도 2%대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2차전지주 그래도 반등을 좀 했고요. 음, 네. 반면에 뭐 보험주들 이렇게 빠졌지만 금융주도 다른 금융주들도 오르지는 못했습니다. KB금융도 약간 빠졌고요. 신한지주도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도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. 0.8% 현대차 빠졌고요. 기아차가 0.4%대 이렇게 빠졌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반도체랑 2차전지가 올랐지만은 다른 좀 섹터들이 좀 약하면서 지수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. 1%가 채 못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
요즘 우리나라 또 지표를 보면 환율이 상당히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. 원화 강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60원대 정도 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 환율이 높은 게 유리하죠. 네. 네.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보시면 CPI가 나옵니다. 사실 어제 나온 거는 이제 PPI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고요. 오늘 나오는 지표가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CPI가 확실히 더 유명한 지표고요. 이 CPI 같은 경우도 오늘 밤 9시 반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2.9%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너무 낮게 나오면 또 침체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안 좋을 거고요. 또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면 또 인플레 우려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적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마 컨센서스랑 딱 맞게 2.9% 혹은 한 2.8%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어쨌든 지금 미국도 뭐 경기 침체냐 그리고 또 이런 인플레도 완전히 꺾인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표를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강하고요. 어, 다만 최근에 좀 미국 주식시도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표가 잘 나오면 네, 반등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미국 증시가 더 반등이 이어져야지 확실히 우리 증시에도 조금 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어쨌든 좀 무난하게 지표들 나오고 그리고 실적들도 미국 기업들 계속 실적 발표를 하고 있죠. 실적들도 좀 무난하게 이렇게 나와서 우리 증시에도 조금 온기가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